그 영광이라는 데가 호남이고 예. 특히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전에도 무소 선택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 그분들이 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생각까지는 안 할 겁니다. 다만 그 메시지는 아닐 것 같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좀 서운하고 화가 났다. 저는 뭐 지금 타이밍은 조금 그러긴 이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래도 뭐 차이가 어떨지 몰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제 지는 경우가 온다면 그 네. 메시지는 영광에서의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신호니까. 지금 국민의힘 10월 위기설, 민주 11월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우리 두 번째 토크 이야기입니다. 많은 여론들이요, 이제 10월 위기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파산 공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증인 혹은 참고인들이 출석될 수밖에 없고 며칠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 부산 금정구 선거마저 위태로운데 이렇다면은 여권 굉장히 위태롭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1억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졌잖아요. 그게 네. 이제 완전 충격적으로 가라앉는 그 출발점이 됐는데 네. 그 뒤에 뭐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또 보궐선거 첫 번째 보궐선거 진다면 그 충격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러기 네. 때문에 위기감이 있을 거고 위기감이 있으면 또 결집도 좀 하는 거고 예. 또 민주당도 그 김영배 의원이 조금 뭐 적절치 못한 발언 이런 것도 사과를 있어요.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네. 있고 부산에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쳤을 때 부산병원에 있지 않고 서울로 가지 않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간 좀 뭐 그래도 국민의힘이 뭐 지는 일 그런 정도까지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죠. 최근 여론조사에는 뒤집혀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불리한 걸로 나와갖고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더 세진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까지 역전이 돼버린 바람에요. 여론조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표집 과정에서 가소 표집, 가대 표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봐야 돼. 그러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잖아요. 네. 35% 부정평가가 뭐 긍정평가 35 미치고 부정이 55를 넘어가면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부산이 부산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뭐 20%대고 뭐 부정이 70%대 있다고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위기 요인이긴 한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지금 조금 결집해야 될 시간이지 분열할 시간은 아니다 하는 게 좀 있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대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양날의 검일 수 있겠네. 부산대가 거기 있다 보니 금정구 내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민주당 측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반대쪽에서 여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부산대 싫다고 헬기 타고 서울 온 사람이야 너네 이거 잊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 자세한 데이터를 안 보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층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할 텐데 투표율은 아무래도 조금 이 보궐선거에 고령층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죠. 사전 투표율이 부산 금정구가 한 20%대 나왔어요. 사전 투표율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금정과 강화는 이제 30%에 좀 못 미치는, 못 미치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정구는 지난번에 2022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낮았어요.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51%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40%대, 정도. 총? 예, 그럴 수 있는 정도의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는 지금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왔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가장 예측이 안 되는 건 아까 말한 사전투표율이 10%도 안 되는 지금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이거는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투표율이 30%도 총투표율이 30%도 못 넘는 서울시 교육감은. 그런 건 나머지 지금 선거들은 다 40, 50%대 이상. 영광 곡성은
거의 대통령 선거처럼 치러질 것 같고. 굉장히 뜨거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그냥 먼저 서울시 교육감은 그럼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왜 투표층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게다가 심지어 분열돼 있잖아요. 보수는 뭐 분열되지 않고 사실상 조전혁이라는 후보로 단일화되어 있는 거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윤호상 후보는 의미 있는 후보들은 없고 그 조전혁 후보가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인지도도 좀 있고 반대로 이제 진보 측을 대변한다고 정근식 그 후보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거고. 근데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이게 기호가 없어요. 기호가 없고 투표소마다 순환 투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하다가 뭐 2, 3, 4, 1 이런 식으로 다 번호가 계속 돌아가죠. 똑같은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모든 투표를 하는 쪽에서는 다 달라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뭐 임 변호사가 사는 지역하고 제가 사는 지역에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에 찍혀있는 이름의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 정치대학 가시는 분이 이걸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의 적용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친절하게. 예. 그 옛날에는 뭐 가나다 순으로도 하다가 뭐 기호 추첨도 하다가 다 불공정하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랜덤하게 돌립니다. 사실 외국에는요, 선거할 때 기호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보고 찍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그게 교육감이 이게 가능하잖아요? 다른 것도 가능하지 다. 번거롭게만 할 뿐이지. 그래서 1번, 2번 보고 무조건 찍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예를 들어, 정근식 후보잖아요. 근데 나오진 않으셨으나, 국민의힘에 김근식 후보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번호로 구별해야죠. 그 진녀석까지 갔다 오신 분이 왜 그래요? 내가 이제 뼛속까지 사람이 조금 약간 기본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좋아하질 않나 봐요. 짝대기도 거놓고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사진도 봐가야죠. 근데 그런 거가 1번, 2번 착각해서 찍는 표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영향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주 오랜만에 사실상 1대1 구조. 그전에 보수가 유력한 후보들이 여러 분 나왔거든요. 뭐 3명씩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뭐 3명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15% 이상 얻는 후보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지 않고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조금 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거는 대선에 버금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광군이 사전투표율이 43.. 이거는 뭐 매우 높은 거죠. 놀라실 정도로. 지금까지 나왔던 사전투표 제도가 2013년에 도입됐거든요. 도입된 이래로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치열한 거죠,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그러니까 뭐 총동원해서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엄청 동요하고 있나 보네요. 물론 이렇게 높으면 통상 본선 투표 때는 이미 뭐 상당 부분이 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서 총투표를 이걸 갖고 우리가 예측은 못해요. 왜냐하면 투표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뒤에는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높아졌는데 그거에 비례해갖고 본투표도 올라간다. 그러면 대통령 투표율보다 더 높겠지. 80몇 프로 넘냐? 그럼 90% 넘는 거죠. 왜냐면 본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니까 이게 뭐 44%다. 그러면 그게 한 50%쯤 되면 94%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잘 없죠. 할 분들이 미리 한 거지.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이 치열한 선거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정구도 마찬가지지만 긴장을 하고 위기가 오면 또 결집하는 게 선거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우리는 뭐 그렇다고 조국혁신당 찍을 수 없으니까 애따 진보당 찍을란다. 대통령 민주당한테 경고도 좀 할 겸 그러나 그런다.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보당이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15%는 물론이거니요. 지금은 3파전이죠, 완전. 완전 3파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전북 같은 데서 전주 같은 데 진보당 후보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호남에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진보당이나 진보 정당을 좀 이럴 때 찍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의석 중에 의석이 아니죠. 하나라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월 심지어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건이나 10월에
재보선에서 미리 패배한다. 11월 위기설을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아무래도 지면 사진을 지금 보면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게 네. 약간 정치적 돌파를 시도하고 여론전에 기대고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좀 타격은 좀 있겠죠. 만일 그래서 전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영광이라는 데가 호남이고, 예. 특히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전에도 무소 선택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 그분들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메시지는 아닐 것 같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좀 서운하고 화가 났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예. 그런 것이 반영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일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은 조금 그러긴 이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래도 차이가 어떨지 몰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제 지는 경우가 온다면 그 네. 메시지는 영광에서의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신호니까 그거는 호남에 대한 홀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호남 사람도 아닌데 호남 사람이 아니어도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도 아주 혼나고 나서 2016 총선 지고 나가고는 대통령 되고 나서는 호남을 굉장히 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요구는 두 가지 아닙니까? 정서는 첫째,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누구든 그게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PK든 TK든 상관없다. 정권을 갖고 와야 된다. 민주당으로. 이게 첫 번째 우리 호남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민주당의 중심이 호남이다. 요건데 이렇게 둘 다 흔들린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니까 저 정권 교체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이 네, 또 홀대받고 있어. 오케이. 이런 게 반영된 결과겠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조국 대표가 14일인가요? 금정구 합동요새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후보 단위로 어차피 자기들 했으니까 그건 얘기죠. 예. 지금 이 영광 선거가 너무 전남 선거가 치열한 와중에 금정구를 간다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좀 자신이 있나 봅니다.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안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요? 요청을 이제 그분은 붙는 거는 영광에서 지금 접전이라고 하지만 네. 그분의 정치적인 고향이랄까 그런 건 지난번 총선 때도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네. PK 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죠. 안 할 본인이 도리가. 어쨌든 원했던 거는 금정구 후보를 양보받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 지원 조사를 안 할 도리는 없고요. 지금 네. 접전인데 여기 요새 단일화 했던 정당의 대표로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는 없죠.